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화를 막았다는 거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다. 뉴라이트 계열의 사상인 거거든요. 사과를 사람들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 관련도 없고 전혀 모르는 단체다.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결탁을 해서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였죠. 야, 지우가 지지실에 광고 들어왔답니다.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철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나상이 예상된다. 네, 저는 뉴스타파의 박종화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노리고 우리 혜정 기자가 뭐 좀 나이 많은 뭐 태극기 세력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되기 쉬운데 최근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의원이 했던 발언들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식민지 미화 발언이라던가 사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넘겨주냐 이 바보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정도 용기도 없고 그 정도 패기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잃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러한 역사 사상은 뉴라이트 계열의 사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친일파를 미화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주창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답습을 하면서 발언을 했던 거라서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었던 것이고 이제 이승만을 건국 지도자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공산화를 막았다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점들을 커버하고는 남을 정도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 역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역사관이 분명히 있었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리박스쿨과 관계없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적도 없고 거기에 아무 관련도 없고 전혀 모르는 단체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완전히 결탁돼 있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이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런 내가 역사관을 갖고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사람들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약간 부인하는 모습들만 보여줘서 약간 거짓말처럼 비춰졌던 것 같아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리박스쿨의 전신이에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있고 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연대는 그 보수 우파 단체에서 굉장히 오래되면서 꽤 큰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우 유튜버 3인방이 이 자유연대 소속의 활동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가 김상진 씨, 신자유연대 대표인데 이분은 이제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서 그 유가족들을 모욕한 극우 유튜버고 유가족 텐트를 설치를 방해했다.
파리로 돈 벌려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선택적 파리죠. 네, 맞은 말. 아, 표현 좋아요. 또 두 번째는 안정권 씨. 자, 그럼 이건 여기에요, 아니에요? 야, 수박 씨 발라 X은 사람아. 이거 해도 되죠? 또 세 번째로는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면서 선택적 이럴 때는 뭐 무고? 대한민국 여성의 증언이 진술이자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야. 내 말 틀립니까? 이후에는 안정권 씨나 김상진 씨와 이렇게 세 명이 몰려다니면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을 하거나 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 이 거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5.18 가짜 거짓 스탱쇼를 대한민국 상식 가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시죠? 자유연대가 굉장히 유명세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이 자유연대의 활동가를 지원하는 장학단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리박스쿨의 대표인 손유숙 대표가 여기 장학회 대표로 활동을 했거든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손유숙 대표가 직접 이렇게 발언한 영상을 보면 자유연대는 야성이고 프리덤 칼리지는 지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활동가들이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뭐 추운 데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집회 활동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를 활동비를 지원해주자라는 명목으로 생겼고, 활동가들이 집회 현장에 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관 자체가 아예 없으니 이게 발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관들을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그런 거를 활동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면서 만들어진 게 리박스쿨입니다. 부곡 인재 양성화인 산실이 된 리박스쿨. 여러분들 이 자리가 리박스쿨인 건 눈치채셨죠? 손유숙 대표는 원래는 우체국 국장하다가 하던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서 이희범 대표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희범 대표가 우리랑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그분의 시작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였죠. 그래서 장학회에서 이런 자유연대 활동가들의 뒷바라지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교육 사업까지 손을 대면서 리박스쿨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김혜섭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좀 이분이 막 엄청 이렇게 돈줄인가 해서 추적을 했었는데 로뎀지기라는 별명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상진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그리고 조국과 윤석열이 엄청 싸울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화환이 그 대검찰청에 엄청 놓였거든요. 예, 서울 서초구 이 대검찰청 앞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던 이 알록달록 화환들. 거기에 이제 김혜섭이 김상진이랑 같이 이제 화환 집회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벌이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완장질 한다고 약간 무시를 많이 받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랑도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명수 선배가 잘할걸요? 저희가 리박스쿨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연대라는 단체를 추적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리박스쿨이 자유연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을 한 10일 앞두고 저희가 제보 한 장을 받게 돼요. 자그마한 포스터였는데 거기 6.3 대선 댓글 뭐 작성하는 사람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유념해서 봤던 이 자유연대 패거리들이 모여있는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팀에서 판단을 해서 혜정 기자가 그날 바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대학원생이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첫날 이제 리박스쿨 들어갔을 때 촬영한 영상들 보면은 이제 손유숙 대표가 댓글 좀 써봤어요? 그러거든요. 혹시 댓글도 좀 써봤어요?
또 이 댓글을 그냥 막상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그 샘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한 10개 정도 주더라고요. 청년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 어게인의 별이네를 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혜정 기자가 네이버 아이디 몇 개를 받아왔거든요.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댓글을 남기면 또 손혁숙 씨가 그거를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첫날은 이제 댓글 쓰는 방법 요거를 터득을 했고, 둘째 날 갔을 때는 리박스쿨에서 극우 어린이 교육 활동들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늘봄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원팀이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교육을 받는 거죠.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건데 이제 리박스쿨에서 그 자격증을 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손유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댓글을 잘 쓰면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좀 하는 걸 봐서 약간 내가 장학생으로 또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같이 또 일도 할 수도 있어. 대학원 가지 말고 리박스쿨에서 댓글 쓰고 그 취업까지 해라 라고 이제 저희 혜정 기자를 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혜정 기자가 이제 네 그렇겠다고 해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오더라고요. 늘봄 강사가 될 수 있는 강의를 하루 종일 듣고 합격증을 이렇게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교육부랑 굉장히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광훈 계열의 강사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강사들 거기에 이제 이현주 의원도 있었던 거죠. 그때도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이 많았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말할 수 없는 아주 왜곡된 역사 인식이나 그런 역사를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동 할머니가 그린 끌려가는 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도 전부 거짓말이야.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 14세는 위안부가 될 수 없어요. 군대를 그 당시에는 군에 지원을 해도 50 몇 대 1 막 이렇게 했었어. 학교 지원병. 왜? 조선인들은 일본군이 되는 것 자체가 출세의 길이고. 일본군 피해자가 무슨 피해자냐, 성노예다, 뭐 창녀다, 뭐 그런 말들을 강의에서 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낙태 금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의 손으로 직접 쓰게 한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강의들을 합니다. 극우 기독 베이스였던 거죠. 그런 강의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리박스쿨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날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리박스쿨에서 학부모 단체를 가장을 한 다음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요. 이제 리박스쿨의 뭐 여러 관계자들이 학부모인 척 간 거죠. 근데 이제 혜정 기자도 그때 손유숙 씨랑 같이 간 겁니다. 그 현장에 국회에. 오늘 이 자리에 교육자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국회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겉으론 학부모 단체를 내세웠지만 회견 참석자 11명 중 5명은 댓글 공작팀 자손군 소속이었습니다. 손 대표는 결혼도 하지 않은 뉴스타파 기자를 학부모 단체 소속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대학생 혹은 대학생보다 조금 나이 있는 청년으로 보이는데 그런 학부모 단체의 소속으로 가도 아무도 의심 안 하고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과의 연관성까지 나온 거죠.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였죠. 댓글도 쓰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선 여론 조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정당이랑 한 게 삼박자가 3, 4일 만에 저희가 다 취재가 된 내용이어서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재가 되자마자 기사를 3꼭지를 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200만 명인가 300만 명이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종이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실 리박스쿨은 저희도 보도할 때 계속 강조했지만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했고 바로 경찰 수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뭔가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붙어서 모든 뿌리가 다 드러났기를 바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녀숙에서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됐어요.